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작. 주말에 독서 안 하시고 먹방, 커플 매칭 예능, 막장 드라마 보셨죠? 엄중 경고드립니다.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안 좋듯이 말초적 문화는 허무함을 줄 뿐입니다. 좋은 책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되새길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차인표 작품 추천입니다. 그대 정신건강의 마지노선, 독서 에센스 시작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작품은 작가가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오히려 연예인이 낸 책이라 선입견이 염려되네요. 사람들이 헤어지는 길목인 잘가요 언덕이 있는 평화로운 호랑이 마을. 이 산골에는 촌장, 황포수, 그의 아들 용이, 순이, 홀쭉이, 엄대 패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홀쭉이의 엄마는 집을 나갔고 순이의 아빠는 독립운동,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동병상련인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이는 용이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영혼은 별이 되어 아이를 지켜준다고. 언젠가 아이도 엄마 별로 오게 되면 다시 만난 엄마와 아이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할 거라고. 차 작가 작품은 이렇게 서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표현들이 아름답습니다. 한편 엄대패거리는 호랑이를 잡는다며 몰래 황포수의 총을 들고 산으로 갔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일로 황포수 부자는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7년이 흐릅니다. 마을에 중국으로 피신하던 부부가 찾아와 자신의 딸을 순이에게 맡기고 순이는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가즈오가 마을의 부대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을 느끼지만 조선 여자를 위안부로 동원하려는 현실의 회의를 느낍니다. 일본 군대는 공출과 동원령을 내리며 마을은 위기를 맞습니다. 일본군이 순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늙은 촌장이 막아서지만 소총을 겨누는 군인들을 보고 순이는 자진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코만 훌쩍거리고 약골이었던 훌쩍이가 나섭니다. 니들이 뭔데 순이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야. 안 가면 진짜 혼난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훌쩍이는 단지 훌쩍거릴 뿐이지 바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섭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훌쩍이는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용이는 마을로 돌아와 훌쩍이를 죽인 일본군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순이를 구출하기로 합니다. 용이는 일본도로 지휘관을 죽이고 순이와 탈출합니다. 일본군도 반격에 나서고 가즈오도 순이를 찾아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이는 덫에 발이 걸리고 순이를 안고 탈출하던 가즈오는 병사들에게 총을 맞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이렇게 사죄합니다. 순이 씨,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서 미안합니다. 평화로운 땅을 피로 물들이고 아름다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용이는 절뚝이면서 순이를 향해 돌진하지만 일본군의 총에 맞습니다. 찰나 눈이 마주친 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엄마 별에서 기다릴게. 그래, 꼭 찾아갈게. 이 책에는 가즈오가 어머니께 보내는 절절한 편지가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일본 제국에 충성하지만 잘못된 제국주의에 맞서고 인류애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또한 일본인을 악한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다만 담담하게 서술하며 가즈오 같은 인물을 배치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작가의 마음이 돋보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으로 잘못을 고발하는 태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순이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의 삶이 함께 드러나는 다층적 서사구조입니다. 이 작품은 역사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휴머니즘으로 연대하는 모습, 존엄을 지키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역사에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세월이 지나 순이는 89세 할머니가 되어 70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어린 시절 살던 마을에 간 순이 할머니는 가는 철사 같은 메마른 손으로 나무를 어루만지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순이가 키워줬던 샘무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식, 손주를 대동하고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외다리 남자가 찾아와 전해달라고 부탁한 나무 조각을 순이 할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그 나무 조각에는 따뜻하다, 엄마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잘가요 언덕 위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주위로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모여듭니다.
제비들이 파란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지만 진심으로 써내려간 작가의 마음이 전해져 중간중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작품은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서정적인 문장과 겸허한 문체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스탠포드 대학 한국어 교재로 선택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나 소재는 사실 많이 다뤄졌던 일제강점기지만 역사가 시대마다 새롭게 재생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낡은 주제는 아니겠지요. 게다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강점은 작가가 진실하게 쓴 문장이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적 허세로 포장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책보다는 세상에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한국 문학을 만난 것 같아 보람된 독서였습니다. 작가는 군 제대 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보도를 보고 마음이 아파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작가는 첫 작품 잘 가요 언덕에서 역사적 상처와 증언을, 다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으로 개정판을 냈습니다. 오늘 예보에서는 일상의 소중함을, 인어사냥에서는 판타지적 설정 속 인간의 욕망과 구원을, 그들의 하루에서는 서민들의 일상과 감정을 다루며 세상에 노크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도 같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작가의 노력에 우리도 함께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작가와 우리가, 나와 당신이, 그대와 세계가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리리리라리라,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